요즘 중소기업 또 자영업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자영업 폐업이 100만 명 시대가 넘어갔고 또 반대로 창업도 120만 명 정도가 창업을 합니다. 망하는 사람도 많고 또 다시 도전하는 사람도 많은데 역시 두 번째 창업도 세 번째 창업도 망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영업의 몰락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 스튜디오에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명함을 팔아서 일본에 150억을 수출한 장본인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말 요즘에 뭐 전자상거래부터 시작해서 뭐 새벽 배송 여러 가지 막 업종들이 나오지만 열심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가지는 그 업체들이 많이 있고 또 자영업자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또 망해서 다른 사람이 인테리어를 하고 있고 그래서 공실도 많고. 그렇죠. 우리 대표님은 이걸 어떻게 타개를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장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다른 나라에 팔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처음으로 택배 박스 있잖아요. 예. 뭐 전자상거래 할 때 물건 보내는 택배 박스를 일본에 팔았는데 이게 진짜 성공을 한 거예요. 이게 되는구나. 그래서 한국의 인터넷 쇼핑몰 만들고 운영하듯이 일본의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면은 인터넷 시대에는 어려운 게 없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면서 한 거죠. 저기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300만 불 수출탑,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500만 불 수출탑, 또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이제 골드예요. 이게 1000만 불 수출의 탑. 이걸 받았어요. 저만큼 수출을 하신 거죠. 네네. 혹시 국내에서 자영업이나 이런 거 하시다가 망해본 적 없습니까? 유통은 아니고 컴퓨터 바탕화면을 포털로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가 크게 망해서 신용 불량자가 됐었죠. 그때가 몇 년 전입니까? 그때가 2004년이었어요. 컴퓨터 바탕화면을 포털로 쓰는 서비스로 46억을 투자받았죠. 근데 안 되는 서비스였어요. 지금 왜요? 와서 생각하면. 왜냐면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컴퓨터가 다운만 돼도 이 프로그램 때문에 다운이 됐다고 해서 삭제를 해버리고 컴퓨터 바탕화면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질 않더라고요. 예전에 이거 웃긴 얘기입니다만 이거 실화예요, 실화. 예. 그 이제 인터넷이 막 보급되고 막 이제 활성화될 때 네이버, 뭐 맞아요. 다음 이런 걸 막 썼잖아요. 이제 다음이라고 하는 포털 사이트. 네. 야 거기 그 다음 창을 좀 열어봐. 이랬단 말이에요, 친구가. 그러니까 제 옆에 있는 저쪽에 있는 친구가 창문을 왜 다음에 열어? 지금 열지. 뭐 이렇게 말했던. 네. 그래서 우스갯소리도 그런 시대가 제 친구들 사이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네. 자 그런데 그게 이제 20년 전이라고 가정하고 네. 20년 전에 그렇게 너무 힘들다 해서 사업 다 포기했는데 또 사업을 시작하겠다라고 해서 시작한 게 거의 할 게 없더라고요. 그때가 제 나이가 43살 때였어. 후배가 선배님 저 택배 박스를 일본에 온라인으로 팔고 싶은데 그걸 좀 맡아서 해줄 수 있어요 하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인터넷 서비스가 뒤졌다는 생각을 자꾸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의 활용을 일본 정부가 안 하는 거지. 그 다음에 개인들은 민간에서는 전부 다 전자상거래가 발전해 있었고 그 당시에 이미 라쿠텐이 있었어요. 라쿠텐도 있었고 야후 쇼핑도 있었고. 그렇죠. 근데 후배는 개발자였어요.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었고 저는 이제 택배 박스를 수배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법인 만들고 일본의 택배 박스는 한국에서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에 창고를 만들어서 택배 박스를 컨테이너로 미리 보내는 걸 하고 해서 일본에서 파는 형식을 갖춘 거죠. 아 여기서 미리미리 이제 다 갖다 놓고 어떤 그 규모의 박스를 다 만들어서 갖다 놓고 그럼 그때는 이미 한국에서도 택배 박스 판매 사업은 굉장히 활발했어요. 일본은 근데 그런 영역에서는 좀 뒤졌어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명함을 일본에 수출해서 정말 큰 돈 벌었다고 그랬는데 네. 명함은 어떻게 일본에 갑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명함은 더 쉬워요. 택배 박스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흔히 세상이 이제 다 바뀌었잖아요. 사람들은 흔히 일본 내 비행기로 보내는데 얼마? 비행기 값이 비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알고 보면은 전혀 다른데 옛날 관념 때문에 일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명함을 1kg을 일본의 소비자 손에 한국에서 보낼 때 28시간 걸려요. 비용이 얼마냐면은 항공 운송료가 1kg에 680엔밖에 안 해요. 자, 6,800원으로 치죠. 그 6,800원밖에 안 하는데 이 6,800원 중에서 5,000원은 일본 손님이 내는 돈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도 물건값 25,000원에 송료 2,500원을 주잖아요. 그렇죠. 일본은 물건값에 송료 5,000원을 주는 거예요. 통상
통상적으로 그냥 그 거래 금액이 그거니까. 예. 일본의 명함 시장 규모 자체가 거의 1조 원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일본 전체에 예,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는 명함 500매를 일본에 980엔에 팔았어요. 만드는 거는 3,000원이면 만들어요. 한국은. 인구수가 경제 활동하는 인구가 8천만 명이라는 거죠, 일본에. 1억 2,500만 명 중에 70%가 경제 활동 인구잖아요. 그리고 또 일본은 특수하게 주부들도 명함을 가지고 있다고 할 정도로 명함이 너무나 흔한 거죠. 주부들이 왜 명함을 갖고 있죠? 나 누구 엄마의 자기소개할 때 하더라고요. 뭐 대학생들도 명함 갖고 있어요. 그럼 일본으로 아예 건너가신 거예요? 아니면 한국에서 하신 거예요? 한국에서 다 했고 일본에는 법인을 뒀어요, 우리가. 근데 이것도 일본에 법인 만드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법인 만들고 그 법인에서 운영하는 형식만 갖추는 거죠. 우리나라에 자영업 하시거나 지금 이런 분들은요, 특히 뭐 쿠팡 거래하거나 여러 가지 거래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쉽게 해서 아마존 거래하시는 분들 있는데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죠. 아니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렇죠. 해외 직구, 예. 우리 역직구를 예. 하는 걸 생각해봐라. 지금 우리 대표님이 역직구 이미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역직구라는 단어는 틀린 단어예요. 어떻게? 왜냐하면 예. 직구나 역직구라는 단어는 소비자 관점에서 쓰는 단어잖아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나가서 물건을 살 때 직구, 그 나라 사람이 한국 와서 살 때 역직구 예. 이런 건데 개념은 우리가 판다는 개념이 맞거든요. 직구의 반대말은 직판이에요. 수입의 반대말은 역수입이 아니라 수출이고. 용어를 잘못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직구 그렇죠. 하니까 하다 우리도 보니까. 역직구 해라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해외 직판이라는 개념에서는 지금 이제 제가 소개하는 방식이 훨씬 맞아요. 아마존, 쿠팡을 얘기했는데 거기에 가장 큰 문제는 브랜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 대표님도 쿠팡에서 물건 사시잖아요. 쿠팡 안에 어느 판매자한테 물건 샀는지 기억 못 전 하시잖아요. 몰라요. 그냥 쿠팡에서 보면 뭐 뜨는 거 있으면 그렇죠. 사고. 장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단골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단골이 만들어주는 매출이 보통 70에서 80%가 되거든요. 예. 근데 쿠팡에서는 단골을 만들 방법은 아예 없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얻어 걸리면 그걸 하나 사는 사람들은 네, 많이 그렇죠. 있을 수는 있지만 한 번 산 사람이 계속 찾아오게 만드는 역할은 좀 없다. 브랜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허. 아마존에서도 브랜딩이 안 됩니다. 어허. 두 번째는 고객 DB를 주지 않아요. 우리가 고객 DB 때문에 막 몇 천만 원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단골 고객 만들려고. 예, 쿠팡이든 아마존이든 종합몰에서는 고객 DB를 줄 수가 없어요. 대표님은 그런 온라인 시장 또 우리 자영업자들의 이런 여러 가지 그 힘든 거 이런 것들을 본인도 다 겪어보셨고 그렇죠. 그래서 본인은 일본의 사이트를 만든 것이라고 그렇죠. 독립된 내보를 만들었어요. 일본에도 아마존 재팬이 있어요. 있죠. 일본의 아마존 재팬이 지금 랭킹 1위인데 그 전까지는 라쿠텐이 1위였어요. 예예. 그다음에 이제 야후 쇼핑이 있었는데 여기에 입점하지 않고 독립된 내 쇼핑몰을 가진 거죠. 예를 들면 한국에서 스타일 난다 같은 게 독립몰이에요. 그다음에 뭐 66걸즈. 일본에도 아마존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내 독립몰을 만들고 운영하면 된다는 거죠. 어허. 이게 더 좋아요. 왜냐? 내 고객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내가 DB를 확보하고 그렇죠. 나의 제품 어떤 걸 좋아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 제품을 더 늘릴 수도 있고. DB 마케팅을 할 수 있고 그렇죠. 확장할 수 있고 어허. 그래서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잖아요. 뭐를 어떻게 홍보합니까? 그냥 검색어 광고하면 돼요. 아, 예를 검색어. 들어서 이제 우리가 명함을 팔 때 일본 고객이 누구냐면은 일본의 기획사예요.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 기획사가 우리 고객의 한 7, 80%가 돼요. 그분들도 혹시 더 싸게 파는데 없나 하고 또 명함 친단 말이에요. 예. 명함 치면 우리가 제일 위에 나오면 되거든요. 그 키워드 광고, 검색어 광고. 예. 그래서 그때 우리 명함 검색어가 뭐였냐면은 옵셋 명함, 디지털 명함은 지금은 수준이 많이 좋아졌지만 제가 했었던 2007년도 무렵에는 옵셋 품질이 훨씬 좋았어요. 예. 디지털보다. 옵셋 명함 양면 풀 칼라 500매 980엔 이렇게 걸어서 광고했어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뭐 환장했겠네요. 그렇죠. 그동안 100매를 2,300엔에 사다가 500매를 980엔에. 그것도 옵셋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일본 사람들이 신청하면 그 인쇄를 어디서 해요? 한국에서 해가지고 한국에서 하죠. 해가지고 포장해서 일본 보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를 공장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디자인을 해주진 않아요. 디자인은 일본의 기획사가 해서 보내죠. 디자인해서 보내주고 그대로 인쇄만 해서 보내주는 거니까
힘들지도 않았죠. 죄송하지만 날로 먹었네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왜냐면 이걸 잘 알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모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처음부터 그럼 대표님은 이 길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저는 몰랐지만 저는 그냥 한국에서 명함 파는 거하고 일본의 명함 파는 게 다르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그렇게 해외 무역이라고 해주죠. 그 무역이. 해외 무역을 하는 걸 사실 잘 못하고 잘 몰라서 자신이 없고 한번 하기가 겁나서 못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렇죠. 아 저도 지금 이 명함 얘기하니까 저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단순해서. 그럼 그걸 어떻게 배웁니까? 어디서 그걸 누가 알려줍니까? 아니면 티쿤에서는 하는 방법을 100% 다 공개해 드려요. 일단 제가 그전에는 사실은 이제 중소기업들이나 서민들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을 했었어요. 예, 이 예. 사업하기 전에 그런 애정이 있고 또 제가 해보니까 일본에 파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명함, 스티커 팔던 거는 전문 회사에 매각했어요. 150억 정도가 되니까 이 업종에 종사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유지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공기 간판하고 용기를 우리가 직영해요. 일본에 지금도 만드는 사람이 없어요.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그냥 그거는 이제 공기 간판의 특징은 1000개, 2000개 만드는 제품이 아니잖아요. 예. 하나만 만들잖아요. 하나 두 개 뭐 이렇게 그런 거를 일본에서 만들면 훨씬 단가가 비싸요. 우리가 이미 시장에 나가 있는 이상 우리보다 경쟁력 있게 만들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용기를 우리가 팔고 있어요. 플라스틱 용기. 용기를 우리가 일본에 진출시켰는데 일본에서 랭킹 1위예요. 저는 정말입니까? 예, 제가 이제 용기를 일본의 랭킹 1위를 만들었어요. 원래 용기를 키워야 되겠어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는 제조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와서 파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것도. 네. 근데 우리한테 공급해주는 플라스틱 용기 업체 1위와 2위의 국내 매출액을 보니까 630억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일본 랭킹 1위인데 연간 15억밖에 못 팔아요. 그래서 나 이거 바보 아니야? 이거 키워야겠다. 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용기만 가지고도 일본에 1000억을 만들 수 있어요. 한국에서 지금 1위와 2위 업체 용기 국내 총 매출이 630억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화장품, K 화장품, K 푸드 이런 게 지금 해외로 많이 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화장품 담는 용기, 그다음에 뭐 반찬통, 뭐 이런 거 다 용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680억밖에 안 합니까? 국내 매출. 국내 매출이? 수출이 아니고 국내 매출만 우리한테 물건을 공급해주는 그러니까 플라스틱 용기만 국내 매출이 630억인데 일본은 시장이 거의 3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1,800억이죠. 1,800억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업종이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유리는 또 이 별개로. 플라스틱 용기 회사가 못해요. 예. 그럼 플라스틱 용기도 유리 용기도 우리는 파는 거죠. 일회 용기도 파는 거고. 예. 키친 용기도 다 팔면 된다고요. 저는 우리 거 파는 것도 바쁜 거예요. 딴 거 개척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우리는 이것만 하기도 바쁘니까 다른 회사가 일본에 진출하는 걸 도와주자. 이렇게 해서 그것도 이제 제 소망이기도 해요. 저는 한국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부자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냥 전 100% 다 공개해요. 완벽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혹시 대표님한테 연락하면 받아주십니까? 그럼요. 문제는 안타까운 게 예. 해외로 나간다는 걸 너무 두려워하죠. 한국이 세계 5대 제조 강국이잖아요. 우리나라의 물건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종이컵 이런 것들은 중국이나 인도나 인도네시아가 더 싸지 않아요? 인도네시아나 인도는 일단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일단은 제조 자체가 워낙 후져요. 두 번째 중국이 유일하게 우리 경쟁 상대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는? 봤을 때. 근데 아직까지 중국도 상인 단위로는 해외 진출을 못해요. 우리가 개발한 거니까 우리가 제일 앞서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중국 상인들 중에서 한국에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이 없어요. 딱 2개 있습니다.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인데 예. 이거는 초거대 자본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거기 들어가나 봐요. 이거는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중국 소상인들이 한국에 못 나오고 있다고요. 이 방법을 몰라서. 중국 상인도 언젠가는 이 방법으로 넘어온다. 근데 우리가 빨리 일본의 시장 털을 잡고 있으면 중국 상인이 들어와도 전혀 무섭지 않은 방법이 있다고요. 제가 일본의 용기 랭킹 1위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예예. 요끼.jp라는 사이트예요. 우리 사이트 이름이. 거기에 중국에서 우리가 먼저 소싱해서 물건을 진열을 해버렸어요. 우리 거는 우리 거대로 팔고 중국 거대로 팔고 그래서 우리가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티쿤닷컴에 들어오시면 완전히 다 공개해놨어요. 제가 그러면- 했었던 경험들. 야, 저는 사실 요즘 소상공인 자영업 이렇게 하시는 네네. 분들이 100만 명이 넘게 폐업하고 또 만들었다가 또 폐업하고 계속 이러면서 뭔가 지원을 해줘도 이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아니고 계속 망하는 길밖에 지금 보이지가 않기 그렇죠. 때문에 맞습니다. 특히 부동산에 올인하는 우리나라 이 현재 이 네.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살려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가격을 자꾸 다운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주장했는데 옳은 말씀이에요. 그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또 더 시급한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든 인도네시아든 어디든 우리 거를 우리가 역으로 수출하는 아니 뭐 큰 기업만 수출합니까? 우리도 그렇죠. 이거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이렇게 해외 직판은 큰 기업이 더 못하게 돼 있어요. 큰 기업들은 시스템으로 움직이잖아요. 예. 이거 시스템으로 움직이면 몸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렇지, 헤비하지. 예, 근데 이렇게 작은 단위로 나가는 게 훨씬 쉬워요. 국내에서는 우리가 대기업을 이길 방법이 없지만 해외로 나가는 사업에서는 소기업이 훨씬 유리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전에 많이 알려졌던 보따리 장수라는 그렇죠. 것처럼, 보따리 장수라는 것처럼 그 마인드로 진짜 내 열과 정성을 다해서 하다 보면 점점 커지면 이게 기업이 되는 겁니다. 아유, 됩니다. 왜냐면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 여러분 정말 이게 부응해야 되거든요. 네. 어쩌면 당연한 얘기인데 해외에 파는 게 국내에 파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일단 경쟁자가 없어요. 우리가 경쟁력이 있을 때만 나가면 되거든요. 이거는 진짜 10년 동안 낚시꾼 하나도 다녀가지 않은 저수지에서 혼자 낚시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죠. 많은 분들이 해외로 나가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답답하면 그냥 오세요. 한국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서 부자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냥 상담하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는 소중하고 재밌는 시간입니다. 제가 다 공개해 놓은 자료 보시면 저 없이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꼭 해외 직판하세요. 국내에서 동포들끼리 싸우지 말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소상공인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서로 응원해 주시고 서로 이렇게 어깨가 돼서 기대게 해주고 서로 봐주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출연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